자, 우리가 지금 이제 충북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충북은 이제 700부터 몇 번까지죠? 799. 예, 799번까지 해서, 그, 100개의 그런 그 유명한 장소,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 뭐, 문학적으로, 뭐, 또 사회적으로 하여튼 그런, 곳을 이제 우리가 100개의 장소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100개의 장소를 여행할 때 단순히 그 여기가 어디다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를 이제 100개를 다 기억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 어려워요. 실제 저희가 대전 충남 지역으로 이제 100개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장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본인들이 다 다녀봤고 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녀보지 않은 곳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이걸 배우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굉장히 그 활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지난 토요일이었죠. 여기 그 처음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이제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이기수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접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이렇게 쭉 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오셔서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이거 뭐야?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그런 것들을 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일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100개의 충북 지역에 대한 100개의 장소 이것도 뭐 잘 기억한다는 것이 좀 어렵죠. 단지 뭐 700번인 뭐 청주 공군사관학교야 뭐 704번이 상당산성이야 뭐 이런 걸 기억하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704번이 산성이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번호를 704번이라는 걸 붙였는데 704번의 해시태그는 앞에 7자는 떼면 04가 돼요. 04는 우리가 달리 읽을 때 공사라고 공사. 읽어요. 그래서 음. 그 상당산성을 기억을 할 때, 공사는 우리가 우리나라 그 군에서 이루어진 군 장교를 양성하는 그 학교 중에 세 개가 있죠. 공군사관학교, 제일 먼저는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부터 있겠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육사. 육사라고 하죠. 그래서 육사라고 하는데 그 육사는 숫자로 쓰면 64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육사는 여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64번이 나와요. 그래서 64번이 음. 나오는 것은 어찌됐든 다 육군사관학교를 연상을 해요. 뭔가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시인 중에 이육사. 예, 이육사 선생님이 음.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네. 저항 시인이고 그런 그 활동을 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그 뭐야 일본에 그 저항한 그런 것으로 그 투옥이 되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 수임 번호도 그 64번. 264라고 하는 수임 번호를 가슴에 달아요. 그래서 음. 이 이육사 시인이 자기가 이제 시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 자기 그 시명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필명이겠죠, 작가로는. 그래서 그 명칭을 이육사라고 쓰는 거예요. 그 이육사가 자기 성이 이시, 본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본명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때 수임번호, 죄수를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입었던 그 죄수복의 번호가 264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264라는 것을 264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시인의 필명이 이제 된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사 하면은 육군사관학교, 또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음, 육군사관학교하고 또 이육사 선생님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숫자와 그 숫자와 관계된 장소, 실제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를 보면 그 장소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기억의 파생력이 생겨요. 그 파생력이 생기는 것은
본인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냐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64번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은 그러면 이제 264라고 하는 그 번호가 몇 번일 것 같아요? 864. 예, 864겠죠. 대전 충남은 800으로 시작하니까. 그럼 864의 60, 그 지역은 어디냐면 서천이에요, 고령, 서천. 서천, 고령 서천이, 마량리, 동백나무 숲. 맞아요. 말량리 그 동백마을이래요. 그 동백꽃 유명한. 그래서 바로 그 서천에 그 홍어랑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그 동백나무 숲도 있고 뭐 이런 곳이 바로 거기 64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뭔가 기억을 할 때 그거를 갖다 끌어와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인데 이것을 제대로 구사하는 거는 저도 아직 많이 서툴러요. 물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만 정말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하는 중이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00개의 장소에 대한 거 이렇게 하면서 각 그 장소마다 다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 번호를 갖고 있는데 번호가 주는 의미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청주의 그 상당산성이 704번이라고 했는데 상당산성하고 704번하고를 어떻게 연결시켰냐. 그 상당산성을 기억할 때 상당산성을 기억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연결시킬 때 그런 고리가 될 수 있는, 링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산성이 왜 공군사관학교야? 라고 할 때, 이제 거기 번호를 우리가 704번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를 끌어온 거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생도생들이 어떤 그 여행을 상당산성으로 간 거예요. 그 상당산성으로 가는데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언어를 갖다 뭐랄까 갖고 논다면 상당산성으로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굉장히 많은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온 거죠. 상당히 많이. 그래서 상당산성이다라는 것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인데 그 활용하는 것은 저도 아직 거의 10분의 1도 못 쓴다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갈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720번 제천 지역에 그 26번 이 정도까지 저기 했고 나머지 뒷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26번은 여기에요. 자양영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는 제천 의병기념관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그 제천은 굉장히 그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예양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 주자, 뭐 의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라는 것보다 또 발달한 그런 곳이고 그 예전에 이제 그 순수한 그 백성들이 어떤 그 전쟁이 나거나 이 나라에 일이 있을 때 그 군인들을 대신해 가지고 의병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제천에도 이제 그런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그 자양영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자를 상징하는 그런 뭐랄까 사당이죠. 그래서 매월 초하루 상망 뭐 이런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초하루와 보름에 그 상망예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자학을 이끄는 그런 그 선인들을 여기서 이제 기리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양영당은 제천 의병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겠죠. 되게 주자학을 공부했던 그런 그 옛날로 치자면은 지금도 그런 말이 나와있지만 유림이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나라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의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기 자양영당이 이제 26번인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병들이 발발하면서 이제 나가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이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기억한다면 그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어떤 그 싸움터 뭐 이런 그 격전지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번호를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는 그 26번이 어디였을까요? 삼성병원이에요. 삼성병원 예, 2번님. 예, 강남구에 있는 삼성병원이었었죠. 음, 그래서 그 삼성병원하고 비행기 이륙 26번하고 어떻게 연상을 했냐면 제가 이건희 회장 얘기를 했었죠. 이건희 네. 회장이 병이 들어서 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어갖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음, 고치러 가는데 워낙 큰 음, 기업이니까 그 삼성병 저기 삼성 비행기 그 타고. 위에 그 건물 위에 비행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그런 스토리를 또 생각해 보면 26번이 서울의 26번이 삼성이라는 거를 기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27번은 청풍문화재 단지예요. 자, 27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버스. 예, 27 해가지고 27하고 꼭 맞는 그런 건 없지만 여기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번호를 갖다가 조금 발음을 비틀어서 또는 좀 약간 유사하면 그걸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27이기 때문에 27하고 매칭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매칭 시킬 때도 이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야 기억하는데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를 2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2층 또 버스. 2층 버스라는 것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영국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많죠. 2층 버스가. 그래서 2층 버스다 27번으로 생각하고 여기 청풍문화재 단지에 2층 버스를 타고 관광객들이 특히 2층 버스 타고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을까요? 중국인. 중국인. 네, 중국 사람. 중국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서울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데 주로 이제 서울 시내 이렇게 투어를 할 적에 보면은 그 2층 버스들, 관광 버스들이 거의 그런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또 2층 버스를 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 것 같아요. 자, 그 서울에서는 2층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을까요? 삼릉. 한글공원에 갔어요. 삼릉. 예, 삼릉공원이라고 했어요. 삼릉공원이니까 능이 몇 개예요? 세 개. 예, 세 개예요. 그래서 그 삼릉공원은 뜯어보면은 등이 세 개니까 선릉하고 정릉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지하철역에 보면 선릉역이 있죠. 삼릉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선릉하고 선릉하고 정릉인데 선릉에는 그 성정과 구대 그 정연아. 조선시대 구대 성정과 그 다음에 정현왕후가 함께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있겠죠. 그 운동이 그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정릉은 11대 11대 그 중종이 중. 이제 묻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선정릉이 바로 27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그 조선시대에 뭐랄까, 그 서울이 예전에 그 이조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네. 한양에 보면 굉장히 그런 그 왕릉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수도권 그 주변에.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외곽으로 이제 이렇게 간 능들도 있지만, 이렇게 선정릉이 거기 있다.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정릉에서 그냥 합쳐가지고 삼릉공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2층 버스 타고 중국인들이 많이 또 관광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여기 충북에서는 청풍문화재 단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대전 충남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충남에서는 그러면 827번일 텐데 역시 중국인들이 2층 버스를 타고 이곳을 왔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세계 꽃식물원. 네네, 세계 꽃식물원이에요. 아산에 있죠. 그래서 그 세계 꽃식물원 보면은 그 위에 명칭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게 리아프라고 돼 있어요. 리아프. Life 음, is flower. 그래서 뭐 삶은 꽃이다. 그러니까 꽃을 갖다 굉장히 강조한 그런 식물원이죠.
그것이 바로 그 세계 꽃식물원인데 그 세계 꽃식물원을 보러 중국인들이 2층 버스 2층 타고 버스 온 타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 꽃식물원은 몇 번이라고요? 예, 827번. 827번이에요. 예, 그것처럼 여기 충북에서는 청풍문화재단지 여기를 또 2층 버스 타고 놀러 온 거예요. 뭐 반드시 중국인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2층 버스 하면 중국인부터 연상을 좀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청풍문화재단지도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 물줄기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풍호, 그 스몰인지요. 뭐랄까 충주호 이런 음. 그 뭐 호수 큰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충북에는 음. 바다는 안 꼈지만 이 내륙에 그런 큰 호수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호수를 만들면서 이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시켜야 되겠죠? 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여기를 스몰 지역으로 잡은 거죠. 그럼 이 속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생활상이라든지 뭐 유물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물에 수장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예전에 그런 기억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 조금 그 주변 지역에 이런 문화재 단지를 조성을 해요. 옛날 그런 것들을 이제 되살려가지고 그 대청댐에도 문화재 단지가 있잖아요. 예,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층 버스 타고 지금 중국인들이 온 거예요. 음. 자, 우리 충남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계 꽃식물원이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해시태그가 이팔청춘이에요. 자, 이팔청춘들 굉장히 한참 망성한 때죠. 저희들도 이제 다 그런 시기를 지났지만 어쨌든 이팔청춘. 그래서 이팔청춘은 원래 나이를 치자면은 16살일 거 아니에요. 28, 16이니까. 근데 그냥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28번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28번이 어디였을까요? 동안무역센터. 예, 맞아요. 코엑스죠. 강남에 있는. 그래서 강남 코엑스에 그 이빨 청춘들이 악어 이빨, 이빨이니까 이빨이라고 하는 것도 또 조금, 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악어 이빨이지만 악어 가죽으로 뭐 만든 거, 이런 거 갖고 코엑스에 가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뭐 물건을 판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는 어디냐면 그 능강이라고 해갖고 소떼 문화공간이 있는 곳이래요. 여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소떼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 소떼라고 하는 것을 밀집시켜서 아주 형상한 곳이 이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떼는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위에 이렇게 그 새라든지 오리 모양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긴 장대에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놓은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인간의 그런 그 소망, 뭐 이런 거, 마을의 또 안녕,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조형물이죠. 그래서 이게 시골 마을에 가면 이런 솥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천에 이 능강의 솥대 문화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팔청춘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 네, 낭만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네, 이게 하나의 그런 그 관광 그런 상품으로도 이쪽 제천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28번이고요. 자, 서울에서는 지금 강남 코엑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충남에서는, 대전 충남에서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발효 음식하고, 옹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그 대전 충남에 있어요. 828번으로 옹기 및 발효 음식 체험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장독대 같은 거 쭉 이렇게 많이 널려진 그런 곳이에요. 그 대전 충남에서는 자 거기 아산 지역에 있겠죠. 820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800이 아니라 729번 마지막이네요. 자 729번의 해시태그는 칠자는 빼고 이 구에서 이구아나예요. 이구아나는 어떤 그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그 29번이 어딜까요? 본사. 예, 서울에서는 강남구 한복판에 본사. 있는 봉문사라고 하는 사찰이에요. 그 봉문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뭘 키워요? 이구아나 키워요. 이구아나를 키워요. 어울리지도 않게. 근데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구아나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 제천에서는 729번이 어디냐면 그 청풍 그 카누 카약장 해가지고 조종 경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옥순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옥순정은 그 활 쏘는 그런 그 장소에 국궁장 활트죠. 그래서 바로 이제 같이 이 청풍 저기 카누 카약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옥순정에 지금 국궁장이라고 여기 가로 안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할 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29번인데 어떻게 여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활을 쏴가지고 이관을 맞추나 막 이렇게 기억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누하고 카약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슬로우 스포츠죠. 어떤 동력을 쓰지 않고 이제 사람의 힘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카누는 그 날이 하나만 돼 있대요. 외날이래요. 그리고 카약은 양날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무슨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동력을 쓰지 않고 순수히 사람의 힘으로 물을 저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그 템스강 그쪽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사공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그 조종 경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코스가 넓게 있는 그 충주호, 청풍호 이런 데 같이 이 카누 카약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풍 카누 카약장은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729번. 예, 729번. 근데 공교롭게 거기에 국궁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저는 이제 카누 카약을 하면서 아무리 뭐 어떻게 기억을 할까 해도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이구아나를 쫓아가서 맞추는 걸로 목숨 정해서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 번호를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궁장 해갖고 활 쏘는데 서울에서 한 번 또 공부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했을 거예요. 그 이제 서울에서 강남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강남하고 네. 강북이 있는데 강남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0번부터 99번까지. 근데 그 0번부터 99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거기에 그 국궁장, 오장산에서, 예, 맞아요. 우장산에서 오장산. 우장산이라는 거는 어떤 산이었어요? 요새 비가 예, 오라고 경제 맞아요. 지역인데. 맞아요, 맞아. 저기, 나라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 임금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언제까지 지내냐? 비 올 올 때까지 때까지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면 무조건 비는 오는 거예요. 들어와. 언제거나 끝까지 다 비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래서 여기 그 우장산이 바로 이제 그 서울에 있는데, 강서구에 있는데 몇 번일까요? 8번. 비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할까요? 8번. 예, 8번. 구판을 버려요. 구판을. 98번. 예, 맞아요. 그래서 98번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국궁장은 98번인데 여기 지금 제천에 720번대에 있는 옥순정은 역시 여기도 활터인데 여기 옥순정은 그 729번에 해당이 돼요. 예, 같은 그런 국궁장이지만 번호는 좀 다르고 그 배경 스토리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20번에 대한 거 이렇게 이 뒷부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30은 단양 지역이에요. 단양. 단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그, 세계, 세계 능이 청주, 청주. 단양하면은 막 떠오르는 것도 각자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단양하면은 저는 그게 떠올라요. 단양 팔경. 발견. 네, 단양 팔경 해가지고 단양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슨 경치 좋은 곳을 가리켜갖고 몸팔경 이름을 참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관동팔경 뭐
어떻든 그 지명을 써가지고 이제 팔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양하면 저는 단양팔경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단양에서 아주 경치가 좋은 8개의 장소다 뭐 이런 것들 보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단양팔경에 중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단양에 10개의 장소를 지금 공부를 하거든요. 730번부터 739번까지. 자, 그래서 730번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있죠. 소백산 예, 천문대. 소백산 천문대라고 했어요. 소백산 천문대. 자, 이 소백산 천문대에 누가 왔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직원들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여기 아마 그 단체로 물은 그 훈련하러 왔나 봐요. 소백산 천문대에 그 직원들 여러 가지 체력도 보강하고 뭐 이러면서 단체로 여기 그 소백산 천문대에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직원들이라고 했는데 삼성인데 왜 사명이냐, 30이냐? 원래는 사명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삼형전자도 물론 있는 전자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삼성이라는 게 워낙 글로벌 대적이니까 이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공부할 때는 아주 크기가 크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조금 뭐랄까 과대한 거, 넓은 거, 이런 것도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매칭시켜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작은 거보다는 이제 큰 거, 그러니까 뭐 양도 엄청 많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백산 천문대에 그러니까 삼형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규모잖아요. 삼성은 그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글로벌 기업의 그런 아주 뭐랄까 그 직원들이 저기 그 소백산 천문대에 오게 된 거예요. 직원 워크숍이라고 할까요? 그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천문대 중에 여기 하나로 여기 지금 그림 보면은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런 그 관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쪽 뒤로 보면은 약간 첨성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쬐끄맣게 있는데 확대를 해도 뭐 그런 보일라나요? 어쨌든 약간 그런 모양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소백산 천문대에 누가 왔다고요? 삼성전자 아, 직원들이 예, 삼성전자 워크숍 직원들이 왔어요. 워크숍 왔어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730번. 예, 730번이에요. 자, 그 다음 731번으로 갑니다. 자, 731번.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일운동. 화전 및 예, 여기에는 이제 하늘운동. 번호가 731번이에요. 31. 그러니까 31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뭘로 기억을 해요? 31, 3.1운동. 31. 그렇게 저 3일. 그러니까 3일 하니까 3.1운동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전민초는 어떤 곳이에요? 올라서 저기 뭐 이주하는 뭐 그런 불들산 예, 이게 인구수. 뭐랄까 그냥 농사를 지을 때 태워서. 우리가 어떤 농약이나 뭐 비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농사 짓는데 이건 여기 화전민에서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뭐야 나무들을 태워서 그 재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이 이제 거름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나무 숲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화전을 일구었는데, 이거 이제 어느 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이제 막 산이 황폐화된 거죠. 그래서 70년대 그 산림보호법이 되면서 화전 경작을 금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막 산에다 불 놔가지고 이렇게 짓는 그런 농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은 소백산 화전민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화전촌도 다 없어졌지만 여기는 그냥 힐링 지역, 그냥 옛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꾸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향수, 이런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돌아감,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도 거의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3.1운동이 네,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관순, 우리가 누나라고 배웠는데, 하여튼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쪽에서도, 소백산 하천면천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네,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어났죠. 네, 지방에서 3.1운동 하느라고 다들 태극기 들고 올라온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예, 단양 이제 공부 조금 들어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